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온 병원 재활약과 장재현입니다. 교정 운동 치료 데이 3 고관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관절의 디스펑션을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모빌리티적인 문제, 스테빌리티적인 문제, 그다음 기타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 2에서 어깨와 비슷하게 관절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관절축이 좀 더 앞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위치되면서 앞쪽에 있는 구조들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제 반면에 뒤쪽에 있는 거는 좀 타이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 뭐 장요근이라든지 어떤 레이브럼 같은 경우는 늘어나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뒤쪽으로 있는 구조물들은 이제 찝히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근육통 양상으로 이제 뻣뻣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나 무릎, 그리고 발의 어떤 문제 때문에도 이제 서로 연관돼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S, 다이나믹 뉴로 머스큘라 스테빌리제이션에서 설명하는 이제 오블릭스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블릭스는 이제 아이가 7에서 8개월 발달 과정 중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환을 지지하는 로어 오블리스, 그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지지하는 하이 오블리스, 그다음에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지지되는 이렇게 컨트라테랄 타입의 오블릭시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블릭시스는 이제 아이가 이제 수파이나 프론 자세에서 이제 앉기 위한 이제 전 단계 트랜지션 동작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롤링 패턴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롤링 패턴을 위해서는 고관절과 어깨 근육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코어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어깨와 고관절이 이제 분리돼서 움직이게 되고, 이때 목이나 이제 소라시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때 일단은 어깨와 이제 고관절이 센트레이션이 잘 유지된 걸 이제 잘 보셔야지 하고요. 그래서 이때 운동을 할 때는 수파인 자세에서 오블리스트로 왔다가 다시 수파인 자세로 돌아가는 이제 백앤포스로 움직이면서 고관절과 어깨 쪽에 이제 분리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CKC 패턴을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팔이 지지된 상태에서 몸통을 움직이는 이제 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셔야지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팔을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흉추를 상체를 이제 회전시키는 어떤 로테이션을 추가해서 운동적으로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어 다닐 때는 이제 힙 조인트랑 이제 이런 고관절 아세플룸의 각도가 이제 일직선상에 위치되어 있어서 이 관절이 그 아세타볼럼의 넓은 면적에 이렇게 위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 서게 되면서 실제 고관절 축과 아세타볼럼의 축이 이제 변하게 돼서 이 접촉면이 상당히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특히 고관절이 앞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리아 페모럴 리가멘트처럼 앞쪽에서 지지되는 어떤 리가멘트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오래 서게 되면 둔근을 사용해서 잘 설 수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햄스트링을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피리스포미스나 다른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관절이 이렇게 또 앞으로 밀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고관절 충돌 증후이 잘 생길 수 있는데, 고관절 충돌 증후는 말씀드렸던 이제 뒤쪽 근육 뒤에 는 어떤 어, 이제 관절막이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관절축이 앞쪽으로 이동되면서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 뭐 일리아스와스나 안테리어 캡슐 또는 레이브론 같은 것들이 손상받는 상태가 이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엉덩이 뒤쪽 부분이 이렇게 쏙 움푹 패어 보이는 이제 벗 그리핑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뒤쪽 근육들이 이제 타이트해져서 골반이 앞쪽으로 좀 이동됐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치료로서 이제 뒤쪽을 풀어주기 위한 이제 히스테럴 로테이터나 포스тер 캡슐 쪽을 푸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모빌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 부분을 늘어날 수 있게끔 익센트릭하게 하는 이제 운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겠지만 어떤 여기 DNS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힙 모빌리제이션을 CKC 패턴에서 MET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실습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지만 힙 조인트 쪽을 이제 포스테리어 글라이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을 해서 힙 조인트의 센트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크롤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발달 순서에 의하면 이제 8에서 10개월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기는 동작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금 아이가 기다 보면은 뭘 자꾸만 잡고 일어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좀 안전을 생각해서 이게 보행기를 태운다든지 또 좀 더 빨리 걷게 하고 싶은 마음에 좀 뭐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걷는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그 이제 서고 걸을 만큼 근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 패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발이라든지 어떤 측만증이라든지 이런 무너지는 패턴이 있을 수 있어서요. 아기의 발달 순서가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크롤링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리 많이 아픈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것도 이런 크롤링 동작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기는 동작들을 많이 쉽게 했었고요. 그리고 데드버거 같은 운동들도 결국은 이런 기는 동작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크롤링 동작들이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자세를 보면 이렇게 고개가 너무 과신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윙윙되고 미드 T스파인 부분이 이렇게 푹 꺼져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LS 정상 부분은 과신전이 되고 저희가 이제 호흡을 들으시면은 이제 앞쪽 가슴이 부풀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그런 형태의 체스트 모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데이 2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세나 쪽에 저희가 지지가 되면서 세나 쪽에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프로네이션 되면서 다섯 손가락 다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하이퍼세나 쪽에만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이퍼세나 쪽에만 체중이 실리는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걸 보면은 서비컬이나 소라식, 룸마스터인이 뉴트럴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스카플라도 안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둔부 근육도 잘 사용이 돼서 둔부 근육이 약간 이렇게 CKC 패턴이 항상 되면서 LS 정션 부분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되게 안정적인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롤링 동작 중에는 어깨랑 이제 고관절이 이제 분리돼서 움직여야 되고요.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깨가 고관절이 움직일 때 몸이 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록시말 쪽은 지지가 되고 디스탈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발기기 자세나 이런 이제 고양이 자세, 이제 저희가 크롤 동작할 때 이 둔부의 쓰임을 느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서 글루 근육이 사용이 되면은 글루 근육이 이제 일리움에서 이제 ATB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둔부 근육이 사용하면 이렇게 익스텐 형태로 OKC에서는 사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CKC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둔부 근육이 사용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근육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LS 정션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롤로이드나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는 둔부 근육 이렇게 쓰는 느낌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2 어깨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도 마찬가지로 팔이 이렇게 지지된 상태에서 숄더 익스턴 로테이터들이 사용이 되면 스카플라를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로 근육이 사용돼서 스카플라가 정거근이나 롬보이드랑 같이 등 쪽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안정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삼각대 자회사의 트라이포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개월 정도의 발달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트라이포드 자세에서 좋은 점은 이제 환자가 직접 발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발에 센트레이션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좋고, 또한 포스테리어 힙 쪽에 이제 스트레칭이 잘 돼서 이쪽에 대한 치료도 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발과 고관절에 센트레이션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살짝 앉게 한다든지 해서 뒤쪽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운동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쪽 팔을 들게 하는 어떤 페이지 운동이나 트렁크를 이제 로테이션 하는 이제 운동들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닐링 자세는 트라이포드 자세에서 상체만 이제 세운 자세이고요. 트라이포드 자세에서 상체를 세울 때 둔부 쪽의 느낌을 받기에 좀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세에서는 포스테리어 캡슐 쪽을 이렇게 뒤쪽으로 앉게 하면서 스트레칭하게 해서 포스테리어 힙 쪽, 그다음에 이쪽 근육에 대해서 익센트릭한 느낌을 받기가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잘 되면은 이렇게 일어서게 해서 약간 이제 페이직한 운동을 추가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곰 자세, 베어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에서 14개월 정도 발달에 속하게 되고, 이때는 특히 어깨 쪽에 많은 부담이 있어서 스카플라 스테빌리제이션 하는데 운동으로 도움이 되고요.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기가 쉬워서 이제 평발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체인에 많은 저항이 오기 때문에 이쪽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베어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둔부의 사용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상체를 들 수 있게 둔부를 CKC 형태로 사용해서 상체를 세우는 걸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 둔부 근육을 잘 못 쓰고 햄스트링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밀릴 경우에 이런 베어 투 스쿼트 운동을 하면은 스쿼트 자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좀 짧지만 DNS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저 자세한 거는 좀 실습을 하면서 어떤 DNS에서 하는 어떤 왜 이런 운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DNS 운동은 이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걷기까지 이렇게 서서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목을 가늘고 앉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기고 이제 걸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되면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제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잘못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 전 단계가 이제 기본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인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해서 뭐 오랫동안 이제 누워만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전 단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한다면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DNS에서 한 얘기는 이런 아기의 발달 순서에 맞춰서 어떤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고 걷고 뛰는 것은 중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력에 맞춰서 점진적인 발달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이때는 이제 근육이나 관절, 신경계들이 모두 같이 발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뭐 기는 동작이라든지 뭐 스쿼트 자세, 그 정적인 움직임보다 그 자세를 서로 변화하면서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체중을 이동한다든지 몸의 어떤 회전이나 또 그 회전을 버티는 느낌이라든지 관절의 중심의 축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이나 어떤 신경들이 조절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은 이제 프록시말 근위부의 어떤 사지탈 스테빌리제이션 시상면 안정성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 목, 등, 허리 부분이 얼마나 이제 잘 안정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체간이 안정화돼야지 저희가 팔다리 움직일 때 지지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횡격막은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복압을 증가시켜서 자세 유지를 하는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깨나 이제 고관절들이 이제 아이솔런돼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체간이 프록시말이 잘 안정화돼야지 그 관절 축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들을 이제 CKC 패턴으로 운동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둔부 근육 같은 경우에 이제 OKC로 된 패턴이 되면은 힙 익스텐션으로만 이제 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제 CKC 패턴을 이제 익숙하게 돼서 이제 오히려 느낌은 골반이 후골되는 느낌이 되게끔 해서 CKC 패턴으로 이제 둔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운동들은 약간 이센트릭하게 하는 운동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DNS 그래서 DNS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현대 인류가 거의 앉아만 있어서 중요에 대해서 이기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체간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횡격막 기능이 안 좋아서 호흡 기능도 매우 안 좋고, 사람들이 거의 뭐 컴퓨터 작업이나 기계 작업 통해서 이제 디스탈 쪽 원위부 근육만 쓰이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OKC 패턴으로 로만 움직이게 되고, 또 컨센트하게만 사용하게 돼서 거의 관절의 중심화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화 속의 ET처럼 손만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 이제 체간과 다른 것은 거의 이제 퇴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NS에서 하는 얘기는 현대 인류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체간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시키고, 횡격막을 발달시키고, 운동은 각종의 프록시말 쪽을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CKC 패턴으로 이센트릭하게 그래서 관절 중심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